급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잘했죠. 누군지한테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 부부가 밤새워가면서 준비했어요. 이렇게 부지런한 후보들이고. 잠깐 한 식을 시작하기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잠깐 우리 4.5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에 대해서 취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선거구에는 본래 청주시의원이 3분이 계셨습니다. 3분이 계셨는데 국민의힘당에 1분, 민주당에 2분 이렇게 3분이 계셨는데 민주당 의원 1분이 2월 1일날 갑자기 병질환이 도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운명하신 관계로 급하게 보궐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2월 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해서 우리 유근진 후보는 2월 27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월 11일 날 또 우리한테 살아 숨쉬는 우리의 생명력 또 헌재 앞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추모하는 그런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16, 17일 날 본후보 등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3월 5일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개소식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부득불 3월 5일로 이렇게 오늘 개소식을 갖게 되고 또 대표님 지침에 따라서 한 번 더 유권자들을 만나는 게 우리한테 더 유익한 그런 선거운동이 된다라는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개소식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언 많이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는 저희 천만인 무자석방 공부 서명대에서 사용하던 의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바뀐 명예회복본부 홍보관 의자 모두 챙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자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청주시의회 시의원 보궐선거 나선거구 우리공화당 유근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전방에 복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귀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호국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어서 오늘 유근진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대외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통 보수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을 대표하는 조원진 당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전 건국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공화당 상임 고문님으로 계신 임덕기 상임 고문님 오셨습니다. 네, 주일인데도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조시철 최고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경남에서도 오셨습니다.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재국 최고위원님 소개합니다. 우리 공화당 여성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김정분 여성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공화당의 차세대 여성위원장입니다. 김윤경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뒤에 있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SNS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SNS 위원장 장윤희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이렇게 당원 가족들을 모시고 육거리 시장에 오셔서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입니다. 대전시당 삼영숙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경기도에서 또 이렇게 영어로 오셨습니다. 권영경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중앙당 청년을 대표해서 청년위원회 심색별 부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혹시 우리 충북도당 관계자분께서는 지금 소개 빠뜨린 분이 있으면 저에게 빨리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메모해서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너무 반갑고 고마운 아주 우리 이거 나선거구에서 굉장히 고마우신 우리 열렬 지지 우리 공화당 팬이십니다. 이종수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수 님이십니다. 네, 청주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전 수원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수원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유철수 전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후보자 친형님이십니다. 류근중 형님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중앙당에 많은 이렇게 바쁘신데 쉬시도 못하고 또 오늘 축하하신다고 오셨습니다. 중앙당 사무부총장 변혜령 부총장님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자, 이어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열심히 같이 도와주신 우리 충북도당 관계자분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무실이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해서 체결을 했는데 이 사무실을 이렇게 꾸리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충북도당의 어른이시자 아주 우리가 기둥입니다. 김명태 고문님 소개합니다. 보기보다는 여러분 태극기 집회 가면은 항상 뭐 이렇게 좀 강한 여성 그런 분으로 보이시는데 사실은 애기들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파트너입니다. 황경희 수석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이 바로 앞 직전까지 우리 여성위원회를 이끌었던 김민숙 운영위원님 소개합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제가 주저 없이 그냥 순서 없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지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지훈 흥덕구 조직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요. 네. 이번에 우리 윤리위원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이동현 윤리위원장님 저기 계십니다. 아주 몸이 아주 불편하신데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는 우리 또 고문님 한 분 계십니다.
보은군의 김진호 고모님 오셨습니다. 앞에 계십니다. 충북도당이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충주의 봉사위원장이신 현옥선 위원장님, 김성희 자문위원님, 잘 안 보이는 우리 박연순 장애인 공동위원장님, 김경창 운영위원님 소개합니다. 정부현 운영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정부현 운영위원님은 신세호 봉사위원장님 두 분 되십니다. 신세호 봉사위원장님, 김복순 여성위원장님, 중화당 합창단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손영순 장애인 공동위원장님, 옥천에 아주 우리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 응원을 많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최순단 운영위원님 어디 계세요? 네, 부모님께서 또 우리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김경숙 음성군 지역위원장님, 운영위원장입니다. 김경숙 위원님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주 괴산 우리 운영위원님, 옥천 보은영동입니다. 현동준 조직위원장님, 안 보이는데 충주의 우리 오희정 충북도당 차세대 위원장님, 오늘 여기 선거법상 후보자 외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인원이 후보자가 지명하면 그분은 후보자 옆에서 명함을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그 역할을 너무 육고리 시장에서 잘해주신 대전시당에서 오셨습니다. 김현자 대전 홍성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비후보 때는 명함 배포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후보자 옆에는 항상 지정된 한 분이 이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열심히 우리 육거리 시장에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금강송 TV, 박영숙 금강송 TV 대표님. 나머지는 혹시 바로바로 메모로 전달해 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다음은 여러분이 기다리던 보고 싶은 얼굴, 우리 공화당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후보 유근진 후보의 인사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근진 후보 소개합니다. 예비 후보님이십니다. 자, 잠깐 한마디만 드리면요, 혹시 지금 선관위에서 나와 계신데 지도부에서 이 스피커 사용을 지지호소할 때는 쓰지를 못하게 규정상 되어 있는데 가급적 말씀하시는 분들이 유근진 후보에 대해서 지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큰 소리로 그냥 마이크 말고 육성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상당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청주시 의원 후보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존경하는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께 바쁘신 중에도 개소식에 왕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유근진은 상당구 주민이 원하는 수건사업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후보입니다. 60년을 상당구에서 한 발짝도 따라본 적 없는
토박이입니다. 이 인원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서 해결하는 성실한 봉사자임을 자부합니다. 저는 저 유근진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해 무슨 일이든 만들어내겠습니다. 인구 절벽에 실망하고 있는 상당부 건강하고 저출산 노인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 도청, 정부와 끈질기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유근진은 4월 5일에 보궐선거에 반드시 당선하여 상당부 지역에 딱 맞는 맞춤형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힘으로 상당부 지역 주민을 목소리에 군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상당부 수업은 사업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자기 밥그릇만 지키기만 애말되고 있습니다. 저 유근진이 상당부 수건 사업에 해결하는 성실한 봉사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굳게 드리는 바입니다. 저 유근진은 상당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토박이 부부입니다. 20대부터 상당부에서 건축일을 운영하며 살아와서 서민과 자영업자의 애환과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나 몰라라는 양당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께서 상당부 본 토박이 우리 공화당 유근진이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유근진을 청지시의회로 보내주시면 상당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의 애타게 기다리는 수건 사업을 알차게 해결하고 주민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시의원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의원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방문해 주신 상당부 국민 여러분과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근진 여러분, 유근진!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습 한 번도 안 했는데 너무 잘하시네. 이거 고 전문입니다. 모르고 하나. 되겠죠? 되겠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어제 얼마나 우리 후보 응원을 하고 싶으신지 어제 오후에 내려오셔가지고 방 잡고 주무신 분이에요. 우리 공화당 가장 위 어른이시지요? 임덕기 상임고문님의 축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허정선생 TV가 충주에 한번 안 가시겠냐고 묻길래 충주에 왜 가느냐 이랬더니 거기 우리 공화당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분이 있는데 한번 가실 생각이 없냐 이래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유당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 주변에서 구경할 때도 있고 도와줄 때도 있고 이렇게 거들었는데 한 번도 떨어진 사람한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여기 가서 당선될 건가 안 될 건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죽기 전에 떨어지는 꼴을 안 보려고 그랬는데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오게 됐구나. 내 마음을 움직였구나. 또 부처님 믿는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시를 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서 보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교류도 하고 이러는데 저 지금 여기 스마트폰에 전화번호 있는 것에도 한 5,000명 되거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악수하고 지나간 그분 있는 사람이 10만 명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유근진 같은 이런 정말 투박하면서 인간 댄더미가 된 이런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구나. 여기 와서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환경을 한번 물어봤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상황이 물어봤더니 지금 여기 시의원 42명인데 42명인데 21명으로 양당이 차지하고 있다가 더불어당에 소속된 시의원이 한 사람이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갔다 이게 한 자리 비었으니까 20대 21이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지역에 산다면 분위기 따라서 요즘 조금 나아진 국민의힘당에 나온 사람을 뽑아주면 22명 대 20이 되니까 이거는 기차가 브레이크도 없이 달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당을 또 선택해주면 21대 21로 서로 팔씨름하리라고 끝장 나봐. 이건 왜냐하면 내가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포에 18명이 구의원인데 9명씩 돼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어떻게 한 명이 튀어가 넣는데 더불어당이 한 사람 더 돼버렸어. 그러니까 의장서부터 일사천리로 그냥 더불어당 애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은 또 국민의힘 당에서 당선이 됐는데 구청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줄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충주 시민들이 영리한 분들이고 또 중심 잡아주는데 유명하잖아요.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이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고 옛날에 저는 여기 도지사로 나온 이원조라고 내가 서울시 공무원 할 때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 당선시킬 때 바람이 이쪽으로 안 불었었거든. 그런데 그 사람 당선시켜 주더라고. 충남하고도 또 달라 충북은. 그래서 충북은 그래도 믿을 만한 동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 기회를 우리 공화당이 한 발을 내디뎌 가지고 다음 총선 때까지 정말 깃발 흔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당원 구조를 한번 물어봤더니 상당구에만 한 400명 된대요. 그리고 충주시에 한 1000명이 넘는데 그럼 뭐 본인 출마한 것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5명씩만 있으면 돼. 여자 5명, 남자 5명. 그러면 그냥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열성분자들입니까? 여기 1000명이나 있는데 당선 못 시킨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당선 안 시켜주면 제가 죽기 전에 또 이거 실패하는 꼴을 또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늙은이가 험한 걸 안 보게끔 좀 많이 도와주시고 반드시 충주시의 의원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자랑스러운 정의의 정당, 민초의 정당 깃발을 한번 높이 꽂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임덕기 상임고문님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아주 귀한 분이 또 이렇게 소개해서 노락이 됐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서울시당에 보면은 어마무시한 이 서명대를 운영하시던 우리 어르신이 계세요. 너무 존경해 마지 않는데 홍명숙 우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저 홍정숙 선생님이 충북이세요. 충북. 그래서 서울에서 만날 때마다 충북 응원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바로 옆 동네 탑동에 거주하는 동생이 계십니다. 천군 만마를 얻었습니다. 그 동생분이신 홍세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건너편 탑동에 사십니다. 또 한 분 또 빠뜨렸네요. 충북도당 지연옥 운영위원님 소개합니다. 지연옥님. 와, 제일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포항에서 여기까지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우성동지님 어디 계세요? 예, 저쪽에 계십니다. 같은 포항입니다. 이성택 동지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우리에게 많이 주십니다. 디케소리 이진아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공화당 조시철 최고위원님의 또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철 최고위원이십니다. 우리가 탄핵 때문에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정말 기쁘고 감격할 그럴 일이 많지 않았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때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좋아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정말 명예회복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게 그게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마지막 감사와 감격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좀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보다는 정말 눈물 흘리고 아프고 또 배신당하고 참고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유근진 후보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시의원에 당선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맛볼 것 같아요. 우리 임덕기 고모님께서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몰랐는데 임덕기 고모님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왜 조원진 의원님께서, 조원진 대표님께서 임덕기 고모님을 그렇게 챙길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임덕기 고모님이 1974년도 71년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유신 체제로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 출마하실 때 그때 청년으로 그 후보 소개했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그런 분이시구나 이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유근진 후보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도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메가더 장군이 그랬듯이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진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한 번도 진다고 생각하고 전투에 임한 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 대선 2번, 또 총선, 또 지방선거 다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은 한 번도 진다고 생각하고 한 적은 없어요. 이게 정치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아까 우리 충청도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이 힘을 합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고요. 이번에 한번 정말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시의원 배출하는데 정말 한번 기적을 세워서 우리가 정말 감격하는 첫 기쁨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시철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진 후보 참 부럽네요. 나 이런 후보 처음 봤어. 가족이 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께서 또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유은진 여동생 부부가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모두로 오세요. 좋겠습니다. 우리 유은진 후보. 다음은 우리 공화당 젊은 피 김재국 최고위원님의 축하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예, 충북 청주시 금천동 261-22번지에 자리 잡은 우리 유건진 예비 후보님 개소식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우리 공화당의 당명의 전신인 대한애국당 창당 후 첫 간부 연수회 때 제가 당시 충북도당에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건진 선생님, 연수수 동기님 부부인 줄 몰랐는데 사진 찍고 전달하니까 부부라고. 그 창당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에 그 가져야 할 초심을 잊지 않고 오늘 개소식까지의 이 과정은 아마 유건진 후보님께서 충북도당의 홍보위원장 그리고 상당구 당협위원장 그리고 중앙당의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위원장을 겸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우리 공화당과 함께 끝까지 했기 때문에 이 자리 저는 왔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이 4월 5일까지의 행로에 있어서 충북도당 당원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충북도당의 당원동지님들이 4월 5일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반드시 당선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에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 최고위원이셨습니다. 네, 이번엔 팀을 한 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 우리 대전시당, 우리 오늘 육거리 시장에 같이 함께 해주신 대전시당 여러분 한 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마 우리 대한애국당부터 우리 공화당이 오면서 오늘같이 저는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을 토박이로 사시면서 또 청주 시내 병원 등 여러 가지 자영업으로 많이 자수성가하신 주민 한 분이 유건진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을 한번 모시고 같이 응원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금천동에 사시는 이종수 우리 선생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대단한 저희 식구도 오셨네. 괜히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어깨가 들썩거리고 힘이 나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의욕이 넘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당구 금천동에 20년 넘게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모든 주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우리 동네에 정의감이 넘치고 부지런한 유건진 후보님이 나와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를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유건진 후보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더불어서 우리 공화당을 지역에서 지지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건진 후보가 우리 동네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이웃에 잘 설명하고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오늘 유근진 후보님이 개소식을 축하드리면서 건승과 승리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종수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유근진 후보와는 아무런 연이 없던 분이십니다. 그냥 사무실로 오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굉장히 유근진 후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을 대표하는 조원진 대표님의 환영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대표입니다. 멋있어요. 반갑습니다.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제가 청주 육거리 시장을 5번 온 것 같아요. 오늘 여러 참 오랜 동안 못 뵀다가 우리 유건진 예비 후보님하고 청주 육거리 시장 갔는데 사실은 마음이 찡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특히 또 젊은 분들이 요즘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인기가 대단하다 젊은 사람들한테서 젊은 상인분이 저한테 직접 그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유건진 후보가 우리 공화당하고 딱 맞는 그러니까 제가 밑에 뭘 써달라 그래서 우리 공화당하고 이렇게 우리 공화당 다운 후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 공화당은 그 탄핵 정부 불법 거짓 탄핵에 저항해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지금까지 이제 6년째 투쟁을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유건진 후보가 오늘 시장을 갔는데 대표님 제가 저기에 45년 전에 처음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데입니다. 거기서 제가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 도넛 하나를 사서 먹고 했는데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후보. 그게 우리 공화당이에요. 우리 공화당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부자도 계세요. 말씀은 안 하시고요. 근데 정말 중산층이나 자영업자분들을 대변하는,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에요. 요즘 뭐 양당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싫지만 정말 무능해도 저렇게 무능한 정당, 무책임한 정당, 국민의힘 같은 정당은 처음 봅니다. 저도 그 당에 10년을 있었고 그 당에서 국회의원을 3선을 했지만 저렇게 대통령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정당의 자유가 사라진 그러한 정당은 처음 봐요. 전당대회 할 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다시 헌법을 다시 써야 되겠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의 나라가 아니다. 이런 헌법을 다시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저하고는 제가 안전행정에 감사를 하고 안전행정이 있을 때 경기도지사 당시에 제가 국정감사를 하러 갔잖아요. 저렇게 부패 의혹이 많은 그러한 야당 대표도 처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뭘 봐야 되느냐? 도대체 정치권을 보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지금 2023년 지금은 코로나 3년 차에 들어와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족 집단 자살을 하고 삶을 놓아버릴까 말까 매일 고민하고 집을 접히다 못 접혀서
이제 집을 팔아버리고도 그 삶을 유지하기, 그 식당 하나를 유지하기가 평생 아버지 때부터 지켜왔던 그 가게 하나 유지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에요.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민생을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국힘당과 민심을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민주당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선거만 하면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를 얘기하는 그러한 시대는 끝난 겁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부패 의혹하고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오늘도 가족과 동반자살을 하는 그 기사가, 여러분들 동반자살 기사가 기사에서 언론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는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그런 기사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조금 전에 제가 모범택시 사장님들 잠깐 뵙고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 정치 방역을 1년만 당겼으면 그 쓰러져가는 자영업자, 시장상인, 또 식당에 많은 분들은 견뎠을 거다. 코로나 정치 방역 1년 더 하는 동안에 OECD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방역을, 마스크를 벗고 팬데믹에 벗어날 때 우리는 정치 방역을 1년 더 하는 바람에 이 고통이, 끝없는 고통이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 서민들을 짓누르고 자영업자들을 짓누르겠구나. 정치를 다른 사람보다 좀 오래 한 사람, 국회의원을 또 3선 했던 사람으로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지금도 우리 공화당의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같이 깨끗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 가진 자의 정치가 아니라 가지지 못한 분들의 편에 서서,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들의 편에 서서, 시장상인들의 편에 서서, 제가 전국의 시장을 100여 차례 방문했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그리 못했을 거예요. 전국의 시장을 가서 장보기를 하고 저희들의 조그만 정성이라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견뎌달라고 그렇게 시장을 다닌 게, 전국 시장을 거의 5일장은 거의 다 다녔어요. 오늘 유근진 후보, 예비 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에 와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그 거짓과 불법과 사기와 불의의 세력들하고의 싸움이 정말 옳았구나.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대에 나오셨고, 대통령이 나오시기 전에는 하루도 쉼 없이 우리는 탄핵 무효와 석방 투쟁을 했고, 대통령 나오시고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법적으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 창당한 계기이기도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탄핵당하고 감옥 가셔서 인고의 세월을 지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불의의 세력들한테 굴종하시면 안 된다. 절대로 버티셔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투쟁했습니다. 대통령 계신 서청대에 매주 가서 집회를 하고
대통령께 수만 장의 편지를 보내고 전국을 다니면서 탄핵의 진실이 뭔가, 왜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저질렀을까, 왜 그들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뽑은 정당한 대통령을 마녀사냥을 통해서 탄핵을 시키고 소위 공산사회주의들한테 왜 정권을 헌납했을까? 왜 그들은 새누리당 안에서 62명이나 되는, 특히 김무성과 유승민 같은 배신자들이 그런 배신 행위를 했을까? 지금도 그 탄핵의 과정은 계속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윤핵관들은 이번에 후보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 안철수 후보는 주동했고, 김기현 후보는 동조했고, 황교안 후보는 방관했고,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뭔가? 우리는 오늘 유건진 후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은 없어졌을라 생각했는데 4일 전에 있었던 3.1절에는 그 수많은 인원들이 3.1절 행사를 오셔가지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과연 우리 공화당은 뭘까? 대통령 선거에서도 참패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기타 지방의회에서도 했는데도 왜 저 우리 공화당은 버티고 있을까? 그것은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2023년 옳은 길은 뭡니까? 어려운 국민과 함께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옳은 길 아니겠습니까? 탄핵의 거짓 불법 조작을 밝히는 그 진실투쟁이 옳은 거 아니겠어요? 그 탄핵의 불의의 세력들이 지금도 정권을 쥐고 혹은 정권을 뺏기고 그들끼리의 정쟁에, 그들끼리의 권력 싸움을 비판하고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는 우리가 옳은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강한 겁니다. 강한 거예요. 오늘 유튜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또 50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다시 한 번 더 결의를 다질 거예요. 우리의 길은 옳았고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이 만고 역사의 진리고 우리가 겪어왔던 수천 년의 대한민국 역사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것은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동지들은 굉장히 위대하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건진 후보하고 연석순 후보 사모님 두 분이 오셔서 출마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멈칫했어요, 사실. 근데 저보고 출마하겠습니다. 몇 번 제가 다짐을 했는데 출마하시겠다고. 오늘 와서 뵈니까 그동안 한 번도 45년간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건축회사를 맡으면서 일하고 있는 요 45년간의 삶의 역정이 고스란히 우리 상당부에 고스란히 있더라. 인권시장 갔는데 한짓거는 다 알아요. 오래된 분들은 다 알았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진 동지께서 그 연석순 우리
사모님께서 용기를 가지고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 당원 우리 유건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 갈라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300여 차례 태극기 집회하면서 한 번도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각자가 다 회비 내고 저 경남에서부터 제주도에서부터 멀리는 3만 원에서 4만 원, 가까운 데는 2만 5천 원씩 내면서 그 많은 인원이 3.1절에 모였던 것은 그만큼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는 애당심과 애국심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내가 희생하면서 하겠다. 나에게 임무만 맡겨달라. 우리의 등에 지어진 우리의 역사에 대한 그러한 사명감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라는 그러한 사명의식과 역사관과 애국심과 애당심이 여러분의 어깨에 확 쥐어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도 충북은 물론이고 충북, 대전, 충남 동지들께서 하나가 돼서 우리 공화당은 돈 안 줍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우리 공화당 어디에 집회 가든 어디에 뭐 선거활동 가도 돈 한 푼도 주는 사람 없어요. 다 100% 자원봉사입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은 국가 보조금 한 푼 없이 당원들의 당비하고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정당. 50만 당원이 당각을 다 부를 수 있는 정당. 그래서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우리 공화당 당대표 그만두든지 뭐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은 그렇게 그런 거 해야 돼. 감정 조절 감정 조절 상담센터 이런 것도 유건진 후보의 진짜가 저도 오늘 방금 저 깜짝 놀랐어요. 제 진짜하고 똑같은 한자를 쓰라. 기후의 별진짜, 지진할 때 진짜를 써요. 그런데 이 지진의 글이 두 가지, 여러 가지 뜻이지만 대표적인 의미가 지진이라는 게 흔들릴 진짜잖아요. 두 번째는 일어날 진짜가 있어요. 일어날 진짜. 조원진이 글자 아시죠? 나라 조자에 근원은 자에 일어날 진짜입니다. 일어날 진짜. 나라의 근원을 일으킨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라의 근원을 일으키는 이 상당부의 어려운 분들, 저나 유건진 후보나 생긴 것부터 기적적이지는 못해요. 서민을 대표하고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충분히 우리 공화당에서 후보 두 분의 활동을 보면서 이분들은 그냥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다. 행동을 하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 조금 전에 식사하러 가는데 저랑 같이 김밥 먹었어요. 김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선을 다 하시면, 왜냐하면 워낙 이 지역에 오래 사셨고 또 평도 좋으시고 또 특히 육거리 시장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그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던 그 고향 거기서 반드시 당선되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충북 도당에 와서 우리 변성근 위원장 자기소개 못해서 충북 도당의 변성근 위원장이십니다.
그 김영태 사연고문님, 김진호 위원장님, 언론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황 위원장님, 충북도당 운영위원들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당심과 애국심에 공화당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3월 1일 날 여러분들 놀라셨죠? 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인파들이 우리가 종로 상가 가니까 우리 그 뒤에가 영동을 이제 지나갑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동지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창당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법 거짓이다. 불법이고 거짓이고 선동,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한 탄핵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다.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 서로 탄핵에 네가 먼저 했다. 네가 많이 했네. 내가 많이 했네. 싸움이 있을 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가소롭다. 그거 뭐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국민의힘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2017년 8월 30일 날 창당을 했는데 우리 공화당이 2017년 5월 달에 저의 연설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태극기가 다 사라졌을 때 우리가 태극기를 다시 들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다. 그래서 탄핵에 앞장섰던 배신의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려버렸고 자유우파 국민을 버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불의의 세력과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태극기를 들었고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 수많은 정인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5건이 돌아가셨습니다. 수십 명이 인사불성이 돼서 썰어 계시고 병원에 후송되신 소방청에서 2019년 밝혔듯이 4분은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9분이 후송되고 후송되지 않고 자식들한테 알리기 싫어서 인사불성된 상태로 그냥 옆에 같이 왔던 분들이 집으로 모신 분도 많아요. 그분은 태극기 하나 들었지 돌멩이를 든 적도 없고 그분은 쇠파이프를 든 적도 없어요. 본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그 현장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방송 이 5분의 죽음을 묻어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모든 언론 방송의 불의의 짓들을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들은 저질러 버렸어요. 조선, 한겨레, 중앙, 경향 모든 언론 방송들이 한 줄도 쓰지 않고 역사 이래에 건국 이래에 단일 집회로서 가장 많은 사람이 그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언론 방송은 불의를 저질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양당으로 갈라져 파란색과 언론 방송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갈라져서 정의를 논하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이 정의를 얘기하려면은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우리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는 돌아가신 분들
또 2019년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에서 밝혔듯이 네 분이 그날 돌아가셨다는 걸 밝혔는데도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은 그날부로 죽은 겁니다. 그들은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그것도 2시간 만에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한 줄 쓰지 않는 그러한 대한민국 언론은 2017년 3월 10일부로 죽은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인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좌우를 떠나서 모든 지식인들은 외면했어요. 백남기 논문 그분 돌아가셨을 때 국회가 1년간 마비됐어요. 그들은 쇠파이프도 던지고 엄청난 경찰 버스를 불태우고 했지만 우리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 있던 분들은 태극기만 들고 아무런 저항하지 않은데도 돌아가시고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비겁하게 외면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조은진 한 사람 빼고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배신 행위, 자기들의 반역사 행위, 자기들의 반국민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굴종했습니다. 침묵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만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얘기하고 상권분립이라고 얘기하고 자유라고 얘기하고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아무런 저항하지 않는 5분의 죽음을 그냥 묻을 수가 있는가? 그날이 다가옵니다. 5일 있으면 그날이 오죠.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했던 광화문 투쟁은 폭력 투쟁으로 사법부가 가해자를 피해자로 뒤바꾸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6.25 날 2019년 그 6.25 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쳤습니까?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 현장을 찍었고 광화문 투쟁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입당 러시를 들었죠.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초심이에요. 정치인들이, 지식인들이, 언론이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의 편에 서고 침묵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배신하고 역사를 등지고 그러한 행동을 할 때 분연히 일어나서 그 진실을 밝히고 지금까지 싸워왔던 게 우리 공화당의 정신이다. 그래서 3월 10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KBS 아나운서 했던 정미용 사무총장 우리 투쟁 과정에서 본인이 몸 아픈 거를 숨겨가며 죽는 그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투쟁을 했습니다. 김현덕 서울시장 시당위원장님 하와이 영사까지 지내고 외교관에서 35년 외교관 생활하고 외교관 퇴직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이 우리 공화당과 같이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투쟁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정주의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이 천안에서 교회 하시다가 오셔서 그 투쟁을 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강태성 동지를 비롯해서 우리 5년간의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외국 열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오전 12시 그 역사의 비극의 현장,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린 그 현장,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우리가 3월 11일 토요일 날 집회를 여는 겁니다. 그날은 2월 17일 돌아가셨던 5분의 애국 열사분들과 태극기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셨던 또 5분의 애국 열사, 10분의 애국 열사들에 대한 합동 추모제를 올해 처음으로 합동 추모제를 수행합니다. 이 3월 11일 합동 추모제는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집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거짓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너희들이 탄핵의 죄를 단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 국민한테 선언을 하는 그날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조금 무겁게 얘기했죠. 제가 명함을 한장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민원봉사자 류건진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맞죠?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는 수많은 동지 여러분 이 방송 다시 돌려보게 하든지 지금부터 쓰세요. 여기 청주시의원 나 선거구는 이 중앙동입니까? 사람 중앙동 그 다음에 성안동 잘 안 보여. 그 다음에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동 명암동 신성동 산성동 이게 중앙동 성인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동 명암동 산성동 7개 지역에 아시는 분들 지인 찾기를 하셔서 우리 유건진 후보가 활동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그 7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 지인을 많이 좀 찾아서 이제 선거 사무실이 겹쳐졌으니까 또 그런 사무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변성근 위원장님이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인 찾기가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 투표하러 가는 것보다 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줄 때 그때가 굉장히 지지하는 율이 높다고 합니다. 유건진 후보께서 저가 진짜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일거리 시장에 있는 상당구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했죠. 제가 사실 유튜브 좀 인식했어요. 선관위 분들 좀 인식하고, 선관위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지금이라도 공무원이시니까 입당은 못하죠. 우리 공화당에 신우리 공화당 동시에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분들이 이렇게 다 와주신 것만 해도 우리 유원진 후보께서 얼마나 가족들과 좋은 사이가 되는가 그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가면은 막 아이고 막 우리 공화당 그 와갔노 좀 하다가 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젊은 분이 시장에서 저한테 2번이나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우리 공화당이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아졌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무엇인가를 한 번이라도 좀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원진 후보 잠깐 나오세요. 2분 나오세요. 공원님 나오세요. 촬영을 하고 우리 최고위원 만세 촬영하겠습니다. 만세 촬영. 나오세요. 우리 여전히 2분 나오세요. 안으로 서서 여전히 2분 나오세요. 신랑님 아니 사진 찍을 때 절대 여성 바깥으로 놓지 마세요. 됐습니까? 네. 자, 유원진 후보의 예비 후보의 압승을 위하여!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50만이 다 부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공화당 당가 제창으로 개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당가 합창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됐습니까?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자, 유곽길로 가자! 국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동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리라.